잘 들어보시면 핵심은 있는 그런 활동 시간이 많은 거는요. 두뇌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안녕하세요. 네.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,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설사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두뇌 활동을 꾸준히 했을 때는 이런 뇌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치매를 진행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거나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좀 더 높인 상태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어떤 두뇌 활동을 해야 치매에 안 걸릴까?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은요,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. 아이 원장님 시시해요 이럴 수 있는데요.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키도 다르고 손 길이도 다르고 발 길이도 다르고 이런 것처럼요. 두뇌 활동을 하는 그 종류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나의 두뇌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평소에 안 해보던 거를 좀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쓰시죠. 그래서 오른손이 익숙하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뭐 밥도 먹고 머리도 빗고 양치하고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한 번쯤 왼손을 좀 써보는 거죠. 좀 불편하지만 왼손으로 좀 젓가락질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도 왼손으로 좀 빗어본다든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안 쓰던 왼손을 쓰면 우측뇌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이제 두뇌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새로운 언어 같은 거를 이제 배워보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장님 내가 이제요 뭐 공부하는 이런 거 별로 이제 취미 없고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. 그래서 새로운 언어,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렵지만 중국어도 괜찮고 뭐 아니면 스페인어도 좋고요. 그래서 세계 언어들로 인사말을 한번 쭉 배워본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악기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내 뇌를 굉장히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이제 두뇌 활동이 됩니다. 그럼 악기는 굉장히 거창하게 막 바이올린, 피아노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손쉽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악기들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손주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이런 이제 집에서는 뭐 리코더, 피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. 그게 굉장히 손 운동도 많이 되겠죠. 오카리나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새로운 악기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. 그럼 이제 이렇게 드럼 같은 것도 괜찮고요. 구하기도 어려워요. 막 이러면 조금 이제 좀 야단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병 같은 거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담아 놓고 이렇게 보면 실로폰처럼 병을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두드려가면서 악기 연주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두뇌 활동으로 내 뇌를 활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빨래판 예전에 이제 빨래판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소리 내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먹고 남은 페트병에다가 이제 모래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양쪽에 흔들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좀 들어본다든지 이런 이제 악기도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 방법으로는 낱말 게임 같은 거죠. 우리가 십자 말풀이라고 예전에 이제 신문에 많이 났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저수지 뭐 이렇게 하면 지자로 하고 끝에 지 네모 이 하면 뭐가 될까요? 지렁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저수지에 그 다음에 저금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십자 낱말 카드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훈련이죠. 그런 것들도 아이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카드 게임 같은 것도 또 도움이 되고요. 우리나라는 카드 게임 전통적인 거 뭐가 있죠? 화투가 있죠. 그래서 화투도 좋은 두뇌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. 그것으로 이제 돈 내기 하면서 싸우지만 않으시면은요. 그리고 그런 이제 게임을 하실 때 규칙을 바꿔보는 방법도 새로운 뇌의 어떤 네트워크를
활성화하는 방법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든지 이런 약간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규칙, 새로운 규칙을 또 도입을 해서 내 두뇌를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두뇌 운동이 이제 됩니다.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어떤 이제 두뇌 활동 방법으로는요. 요즘에 온라인 이제 비디오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있는데 제가 봐서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막 이런 거 말고요. 뭔가 이렇게 찾아가기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손주분들하고 너 게임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제 야단치지 마시고 손주가 하는 게임이 뭘까 한번 이제 같이 나도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한번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활동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? 뇌 훈련 방법으로 한 번에 얼마를 넘기지 않았다 그랬죠? 60분에서 75분입니다. 그래서 게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 1시간 이상 이렇게 장시간 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뇌를 혹사를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짧은 시간 또 1시간 정도 게임하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는다든지 뭐 신문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두뇌 활동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극 훈련법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안에서 내가 어떤 이제 새로운 강좌를 듣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교육권 뭐 이런 데에 등록을 해서 알려드리는 어떤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듣고 학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내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유지하는 거죠. 쭉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핵심은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 홀로 있는 그런 활동 시간이 많은 거는요. 두뇌를 이렇게 활동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위험 신호입니다. 그래서 친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새로운 게임을 한다든지 사회활동,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서 내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활동이라는 거는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죠. 그래서 내가 다 1등 할 수 있지만 한 번은 게임에서 져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내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. 새로운 도전이죠. 당연히 화투에서 1등 할 수 있는데 한번 져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나의 뇌가 어떤 반응을 할지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어떤 뇌의 도전이 되는 거죠. 오늘은 여러분들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두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